안녕하세요. 오늘 4강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문화가 되겠습니다. 문화.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보면 내용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지난번 3강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는 뭐 학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출제점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 4강은 비교적 부담 없이 분량만 많았지 핵심은 별로 안 되는 데니까. 자, 그럼 먼저 이제 문화가 뭐냐? 문화가 뭐냐? 개념. 여기선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문화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좁은 의미는. 그러니까 문화인, 문화시설, 문화생활 이럴 때 문화입니다. 뭔가 세련되고 발달한 거 이런 건 의미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문화, 이것은 문화 간에 우열이 없다. 즉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어떤 생활 양식 총책, 이걸 몽땅 합해서 문화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문화는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녔냐? 문화는 창조된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학습된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인종, 이런 것은 그 문화가 아니죠. 배운 거여야 됩니다. 어린애가 오줌을 쌌다, 그건 문화가 아니죠. 그러나 화장실에 가서 놓았다, 그럼 그 문화예요. 학습된 거기 때문에. 축적성, 문화는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쌓일 수 있어요? 바로 언어와 문자 같은 상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는 이렇게 쌓여간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점점점 발전되어 가게 되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문화는 공유성. 사람의 개인적인 버릇은 문화가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죠. 만약에 자동차가 전부 우측 통행인데 그 공유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그렇게 다니지. 그 공유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체계성.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총체성, 전체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요게 이제 약간 중요한 겁니다. 문화에서는, 속성에서. 가장 쉬운 예로 피임법이 개발되면서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전체적으로 영향, 그 어떤 사회에 막 여성이 임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여성이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결국은 남녀평등에 이바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적 요소는 다른 부분에 막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문화의 총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미 자파테크 부족 사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남미의 자파테크 부족이 이제 나체로 살았어요. 아마존 숲이. 자, 근데 옛날에 이제 근대 초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창피하게 왜 벗고 사냐? 그러고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졌어요. 걔네들은 빨가벗고 거기다 이렇게 문신 비슷하게 새겨가지고 그 신분을 나타냈대요. 막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피부병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마존 유역은 습도가 많아가지고, 습기가 높아가지고 습도가 그 옷을 안 입는 게 외래 낫대요. 근데 옷을 입혀놨더니 막 피부병이 생겨. 이와 같이 어떤 문화를 우월적으로, 자기 우월적으로 보지 말고 걔네들도 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문화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걔 빨가벗고 사는 것 자체가 습도와도 연결되고 사회 신분제도 연결되고, 이렇게 문화는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갖는다라는 얘기 나오면 총체성, 총체성하고 공유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속성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됩니다. 문화는 보편성이 있고 누구나 다 집 짓고 살고 옷 입고 살죠. 그러나 다양성, 또 그 모양 형태는 다 다르죠. 도를 동시에 가진다. 문화는 변동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도 옛날에는 백김치였다가 고추가 재래된 이후에 또 뻘겋게 된다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문화는 변하게 돼 있다. 다시 문화의 내용. 자, 이 문화에는 경험적 문화,
경험적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여러 가지 기술, 지식, 기구, 기계, 건물 막 이런 것들이죠. 심미적 문화. 완전히 이것은 관념, 철학, 신화, 예술, 완전 정신적인 문화. 그런데 규범적 문화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요것이 이제 출제가 잘 됐던 거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이고, 규범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 한번 구별해 볼까요? 민습이라는 게 있고 원규라는 게 있고 법률이나 법규가 있어요. 민법이 아니죠. 네, 민습이죠. 네. 자, 민습 요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잘 알아두세요. 요건 강제력이 가장 약한 거예요. 소위 거기 나오듯 상식, 에티켓 이런 거. 요것을 어기면 약간의 비난만 받습니다. 버릇없다는 둥 뭐. 약간 핀잔 정도. 이건 약해 아주 강제력이. 근데 원규, 근원적 규범이라 이거야. 이거는 법제화 되지는 않지만 위반 시, 위반하게 될 때 이 제재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어기면은 굉장히 좀 큰일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불효, 조선시대의 불충, 뭐 칠거지약, 막 이런 식으로 법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어기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들.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규는 상대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 건 이제 원규로서 세계적으로 공통적 원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규화되어 있지 않은 건데 법률은 이것은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헌법, 법률, 뭐 규칙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관점 또는 문화의 다양성에서 보면 전체 문화와 부분 문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별하실 게 전체 문화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분 문화, 여기서 다른 말로는요 하위 문화라고도 그래요. 여기서 하위 문화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 그거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뭐 민족 문화 그런 게 대중 문화 이런 게 전체 문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뭐 또는 지역 문화, 경상도 지역의 문화, 전라도 지역의 문화, 뭐 충청도 지역의 문화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소위 하위 문화라 그럽니다. 이 하위 문화가 많을수록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화, 하위 문화 이게 장점은 다양성을 부여해요. 근데 단점은 막 그 집단끼리 막 가치관이 다 달라가요. 그러면 가치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 가치관 혼란을 다른 말로 뭐라?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죠. 네, 아노미 현상.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문화. 이런 전체 문화, 부분 문화 말고 또 반문화. 기존의 문화에 반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문화입니다. 반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나쁜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과거에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 어떤 인위적인 현대 문명에 반발하는 자연주의자들이나 어떤 히피 같은 그 사람들도 일종의 반문화입니다. 기성의 문화에 반발하면 그게 반문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문화 간에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인정 안 합니다. 문화는 다 나름대로 상대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 간의 우월하고 열등한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이건 자기 문화만이 우월하다는 입장이요. 반대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기 문화를 낮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은 각 문화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과거 중국의 중화 사상 또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근대의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 그 신생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마인드가 자문화 중심주의죠. 문화사대주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 모화 사상이 있어서 중국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중국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문화사대주의에 해당됩니다. 서구 문물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 같은 것도 전부 문화사대주의의 일종입니다. 다시 이번엔 문화 변동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문화 변동론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자, 그럼 문화 변동의 원인이 있고, 그 이제 결과나 양상이 있습니다. 양상 또는 그 결과, 이런 게 있는데, 자, 원인에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내재적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발견과 발명이 되죠. 발견은 있던 것을 찾아낸 거. 비타민의 발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도 중력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발명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든 거죠. 예컨대 뭐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발명, 기차 발명, 요 차이인데,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전파라 그래. 전파에도 다시 직접 전파. 요건 사람이 외부에서 뭘 가지고 와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죠. 문익점의 목화씨, 불교나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 이런 게 직접 전파입니다. 반면에 간접 전파는 어떤 매개체, 인쇄물이나 요즘에 이제 한류 뭐 이런 게 처음에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 시작됐죠. 그래서 그쪽 다른 나라 동남아의 문화가 바뀌는 거, 그런 게 이제 간접 전파에 의한 그 문화 변동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자극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 전파는 전파를 받은 것에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알아두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두나 일본의 가나, 또는 아메리카 인디안 체로키 부족이 알파벳을 본따가지고 체로키 문자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한자가나 알파벳이 전파를 받아서 나름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러고 또 신흥 종교 같은 거 있죠. 신흥 종교. 어떤 종교가 들어왔더니 이걸 변화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극 전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어떤 양상의 문화 변동이 일어나느냐. 문화가 특히 내재적으로 변하는 거는 이것을 내재적 변동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재적 변동이 아니라 문화의 외재적 변동.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문화가 접촉을 해서 변동했다 해서 줄여가지고 그것을 문화 접변이라 합니다. 문화의 접촉적 변동의 약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화 접변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이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에 의해서 강창시 개명을 당했던 거, 일제시대. 그러니까 강제적 문화접변. 여기엔 반발이 따르겠죠. 자발적 문화접변은 이민을 가거나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거쳐서 변하는 게 문화의 진화. 단기간에 거쳐서 의도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문화의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출제가 이제 많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요. 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문화 변동의 결과. 요거 아주 잘 알아두세요. 잘 나옵니다. 요거. 문화 변동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수용, 또는 병존이라는 게 있고, 문화의 동화, 융합, 이런 세 가지를 알아둡시다. 자, 이것은 A라는 문화가 있는데 B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A도 있고 B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불교나 유교가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왔다. 같이 있잖아요, 그냥. 병존 같이. 동화, 이것은 이렇게 한쪽이 한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A가 있었는데 B가 들어와서 A는 거의 죽어버리고 B만 이렇게 탁 남게 됐어. A가 B로 동화돼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근, 관 같은 무게단, 리, 척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서양에서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 딱 들어오면서 도량형 단위에서 이런 게 거의 사라지면서 이쪽만 남은 거, 이런 게 문화 동화가 됩니다. 국악이 서양 음악에 의해서 완전히 축소되는 것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문화융합은 A 플러스 B 이렇게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C, 이게 다른 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한국 불교라 그럽니다. 한국 불교. 우리나라에 어떤 토속 신앙이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왜 사찰에 가보면은 왜 대웅전 말고 옆에 조그만 집들이 있는데 거기 무슨 막 무서운 그림 그려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무슨 이게 바로 우리나라 뭐 칠성각, 산신각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토속 신앙이 이렇게 불교하고 융합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온 거죠. 또는 가장 쉬운 게 뭐 햄버거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쌀밥이 있었잖아요. 라이스버거.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어떤 퓨전 음식 같은 거. 이런 건 전혀 제3의 어떤 문화 형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를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6번에 가시면 이 문화 변동이 일어났을 때, 6번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문화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 문화 변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것도 잘 나죠. 숫자가 잘 되죠. 아노미하고 문화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잘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알아둡시다. 물론 요 문화 변동 부분, 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여기도 굉장히 출제 잘 되고, 요거 구별하기, 또 변동 원인들, 결과, 요건 쉬운데 요거 구별하기, 이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노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치관의 혼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머턴이라는 사람하고 이 디르켐이죠. 이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의견이 약간 이제 다른데, 가치관 혼란은 혼란인데, 머턴은 목표와 수단이 일치가 안 될 때, 거기서 가치관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디르켐 뭐라냐면 전통 규범에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가 들어왔는데 둘 중에 누구도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어요. 목표예요. 그런데 나의 연봉이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목표인데 이게 수단이에요. 내가 연봉을 기본생활비 쓰고 아무리 모아도 절대로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 일치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치관 논란에 빠지는 거죠. 이거 정직하게 일하는 거 소용없는데 남들은 다 투기하고 뭐 다 그러는데 나 혼자 가만히 멍청이 같이 나만 집 못 사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치관 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노미로 인한 일탈의 원인이 된다 그럽니다. 이런 목표 가치관 혼란에 따라서 머턴의 주장에 따라서 아노미로 인해 일탈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턴의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따른 아노미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뒤르켐 경우의 예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근데 새로운 규범과 가치는 자유연애 사상이 막 들어왔어. 그럼 과연 남녀 간의 성 모럴이 과연 전통 규범이 맞느냐? 새로운 것이 자유연애가 맞느냐? 사실 그게 지금 완벽하게 뭐다가 아니요. 이 막 섞여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효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전통 규범에선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데에서는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게 불편하다. 이게 사실 어느 하나가 완벽히 딱 이긴 게 아니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 어느 게 맞는지 사람들이 성도덕과 효 문제에 있어서 가치관 혼란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지체. 이게 오그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그번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 지체라는 용어를 처음 맺는 사람이죠. 그럼 이건 또 뭐냐? 비물질 문화하고 물질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물질 문화는 슬로우, 느려요. 물질 문화는 빨라요. 여기서 문화 요소들 간에 뭐가 느리고 빨라요? 변동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몇 개 드리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보면 우리나라 요즘 보면 일로 그냥 지나갑시다. 물질적으로는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하고 자동차 뭐 엄청 발달했죠. 물질 문화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켓, 뭐 해킹, 이게 엉망이야. 뭐 욕설, 비방, 뭐 완전히 인터넷 예절은 그걸 못 따라가기도 한다. 막 사기를 해킹하고 사기 돈 빼가고 인터넷 뱅킹으로 정신이 못 따라. 자동차 발달에 음주운전, 여전에 뭐 교통 규칙 위반에 막 물질의 발달 속도를 비물질적 요소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통틀어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예를 거기 쭉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 변동에 따라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말로서 요것은 지난 강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랑스의 구조주의의 창안자는 레비스트로스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무의식적 힘충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레비스트로스의 의견에 의하면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결국 어떤 보편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인간에게 아주 보편적인 공통적인 심층 구조는 다 똑같이 있다. 그렇게 따질 때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이 사람에 의하면 사고 구조는 사실상 똑같은 거다. 그래서 문화 간의 우열을 따르는 것, 나누는 것도 사실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성격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전부 획일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없고 또는 상업주의에 물들기 쉽다든가 그런 상업주의 때문에 폭력성이나 어떤 선정성이 유발되기 쉽다든가 이런 건 쉬운 얘기니까 그냥 갈까요? 다만 대중문화가 좋은 기능이라면 그 고급 문화를 보편화시킨 거죠. 누구나 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가 좋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한 획일화로 인해 그것이 또 상업주의, 돈만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와 맞물리면서 몰 개성화, 획일화 또는 부패, 타락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 매체의 문제점으로 그 상업주의와 함께 비판을 받는 것이 대중 조작 가능성이죠. 대중 조작이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상업주의, 대중 조작 그런 말들. 이 대중 매체, 매스 미디어라 그러죠. 이걸 매스 미디어, 즉 신문, TV 뭐 이런 게 매스 대중 대량으로 어떤 것을 전달하는 매체. 이것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대중매체의 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주의, 바로 돈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폭력성 또는 선정성을 유발한다. 또는 정치 권력자들이 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중 조작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대중 조작의 3S라 그러죠. 바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즉 이런 어떤 스포츠와 드라마 아니면 향락 막 이런 유흥 이런 것을 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정신이 팔리게 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악용하기도 한다는 문제점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가장 큰 특징. 자, 한국 민족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와 현세 중심주의입니다. 한국 민족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고 현세 중심주의라는 것이 한국 민족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 그러죠. 이 현세의 반대말이 뭡니까? 내세입니다. 내일의 세계죠. 내일의 세계. 그럼 사후 세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즉 살아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것이 현세 기복 신앙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거예요. 원래 종교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복을 기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세 중심 사상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작 문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숫자예요. 이거 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쌀을 경작하는 문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벼농사 문화입니다. 벼, 쌀. 이 벼농사 문화가 가져온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가, 집신, 새끼, 멍석 다 그게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는 협동 단결의 전통 같은 게 두레나 품앗이 같이 벼농사 자체가 협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농악, 줄다리기, 쥐불놀이 이런 고유 풍속이 발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문화의 내용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상대주의, 절대주의 부분하고 문화 변동 부분하고 아노미 문화지체 이런 내용들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